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개부처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각 언론들이 뽑은 헤드라인이 재밌습니다. 김현미는 교체되고 추미애는 남았다. 추미애 이달 중 자진 사퇴할 듯, 이런 식입니다. 왜 이런 제목이 달렸겠습니까?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사석, 버린 돌이 된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부임하면서 이 추미애 장관이 팽당했다는 흔적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난 행정법원 소송에 승리하면서 검찰총장직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에 대한 징계, 이 징계법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 출석해 있는 가운데 그의 핸드폰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종건 2라는 이름의 이 검사와 대화하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종건 2, 이종건이라는 이름은 대검의 형사부장입니다. 윤석열의 측근 참모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윤석열의 대검은 추미애 라인으로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대검의 간부가 법무부의 차관과 검찰총장 찍어내기 작당 모의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대검 부장이 이런 윤석열 찍어내기에 협력하고 있을까? 자, 이에 대해서 이종건 부장은 자기가 아니라 이종건 2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아내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어느 경우든 부적절합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용구 신임 차관의 파워입니다. 왜 법무부의 감찰 담당관이 이용구 차관과 이 문제를 의논할까? 그것도 국회 출석에 있는 차관에게 말입니다. 자, 지금 이용구는 사실상 장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추미애 장관의 신임이 청와대로부터 거두어들여진 게 아닌가, 이런 의문까지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각을 했지만 언론들의 관심은 추미애, 김현미 두 사람이 날아가느냐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최악의 지지율, 리얼미터에서는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37.4%. 목요일 날 나온 겁니다. 금요일 날 한국갤럽은 39%.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과 동률입니다. 자, 이쯤 되면 왜 문재인의 지지율이 이렇게 폭락했는가 분석을 할 겁니다. 청와대가 제정신이 있다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부동산이 꼽힙니다. 여론조사상 응답은 그렇습니다. 20% 정도가 부동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부정평가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이 바로 추미애 장관입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갈등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는 살아남고 김현미는 날아갔습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추미애를 신임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추미애 장관의 일처리 솜씨를 보면 너무나도 여권에서 볼 때는 실망스러울 겁니다.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추미애에 대해서 부담스럽다는 발언들이 나옵니다. 특히 최근 콘에 몰린 추미애 장관이 이 낙산사의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사진까지 올리면서 이야기를 하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는 말이 여권에서도 나왔습니다. 또 추미애 장관 어제는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법원의 윤석열 복귀를 못 받아들이겠다고 항고를 했습니다. 이건 역시 초조함의 발로가 아닌가. 진짜 법무부 장관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구 신임 차관이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징계와 관련해서 윤석열의 거취가 정리되면 자진 사퇴하는 쪽으로 정리될 거라는 언론들의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일부 분석가들은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회가 10일날 열리기 때문에 9일날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했다. 검찰개혁 완수했다. 추미애 장관 자진사퇴 물러가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는 추미애가 없는 가운데 이용구 신임 차관이 주도해서 끝낼 거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추미애 장관이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을 쳐낸다면 민심의 요동은 더 심할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먼저 옷을 벗고 그 다음에 윤석열 옷을 벗기려는 이런 시나리오가 문재인 시나리오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시간이 흘러야지 우리는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범여권에서 추미애는 사석이 된 것 같습니다. 죽은 돌이라는 겁니다. 자, 추미애 장관은 충성을 다했다는 그런 평가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능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자, 같은 값이라도 추미애 라인이라고 했던 이 대검 간부들 또 지검장들 지금 검찰 내에서 완전히 왕따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그렇게 많은 기회를 줬건만 추미애 장관이 이성윤 예쁘다 네가 다 해라. 윤석열 넌 빠져. 수사지휘권 발동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작품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초조함의 나머지 서울중앙지검의 1차장, 2차장, 3차장, 4차장까지도 사퇴를 건의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코너에 몰린 이성윤이 옵티머스 수사를 뭉개고 있다가 갑자기 야 이제 해야겠다 하는 바람에 터진 게 바로 이낙연 대표의 최측근 이모 부실장의 극단적 선택이라는 이런 분석 기사까지 나오는 지경입니다. 도대체 추미애 장관 라인들은 뭐합니까? 게다가 추미애 라인이라고 불렸던 조남관 대검 차장 검찰의 인자 최근에 완전히 입장을 바뀌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직무정지를 하고 난 뒤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추미애 라인들은 이제 조남관 대검 차장까지도 패싱을 했습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반란이 그것입니다. 이제 한동수는 감찰 대상으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여기저기서 추미애 측근들, 신복들, 그 라인들이 힘을 잃고 있는 증거들이 한두 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이런 추미애를 어떻게 할까요? 바로 잘라버리면 항복입니다. 윤석열이 이겼다. 추미애가 졌다. 그러니까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호흡기만 달아주고 달랑달랑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형국이 딱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의 주도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게다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에는 추미애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위원장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원장직은 당연히 차관이 해야 되는데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사표를 내고 나가버렸습니다. 이 징계위원회를 저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20시간 만에 온 사람이 바로 이용구입니다. 이용구 변호사가 왔는데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은 그 전부터 윤석열 찍어내기에 함께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가 낙점을 해둔 게 아니라는 의심입니다. 자,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은 강남의 아파트만 두 채입니다. 서초동에 한 채, 또 강남구에도 한 채 있습니다. 도곡동입니까? 두 개를 합하면 뭐 40억, 50억 한다고 합니다. 자, 청와대가 부동산 때문에 거의 경기가 들려서 이 주택, 2주택자는 가능하면 장차관을 임명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강남에만 집이 두 채인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대개 보면 강남에 한 채, 세종시에 한 채, 뭐 강남에 한 채, 청주에 한 채 이런 식이었는데 이번에는 강남에 집 두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을 급하게 법무부 차관에 앉혔습니다. 이런 무리수를 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이용구 차관은 변호사 시절부터 최순실과 같은 비선 실세 국정농단의 주인공이라는 그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용구 차관을 주시하는 눈길이 많습니다. 이미 추미애는 법무부 장관, 호흡기만단 이런만의 장관이고 실제 장관 역할은 이용구가 하고 있다. 게다가 추미애 장관이 사퇴를 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하더라도 인사청문회 등등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에 누가
검찰을 장악할 것인가. 그래서 일찌감치 이용구를 내정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자, 뿐만 아니라 이용구 차관은 차관되기 직전까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변호인이었습니다. 압수수색 현장에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청와대의 원전 수사에 대한 대형팀 같은 역할도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용구 변호사의 사무실에는 전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방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문재인 정권은 무서운 정권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게다가 추미애가 너무 일을 못한다, 무능해요, 시끄럽기만 시끄럽고 과함만 지르고 본인 문제도 뭐가 많아요, 아들 문제도 있고 딸 문제도 있고 이러니 문재인 대통령 입장이라면 이런 추미애가 믿었겠습니까? 그동안 추미애 장관은 시끄럽게 소리내서 그동안 검찰개혁이니 뭔지 많이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나 실제 뭘 했습니까? 윤석열 총장은 입 다물고 조용히 있었지만 국정감사장에서 한번 발언하니까 단 하루 만에 완전히 지지율이 폭등하고 추미애를 그냥 장악해버렸습니다. 이런 윤석열을 감당하기에 추미애는 그릇이 작다고 판단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동안 그렇게 요란했던 추미애, 오만방자했다는 말, 품이 없다는 말 들으면서도 윤석열 공격만으로도 칭송이 자자했던 추미애, 친문들이 그렇게 싫어했는데 이제는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던 추미애,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호흡기만 단 장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김현미, 추미애를 버려야만이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는데 김현미는 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이거는 뭐 자른 게 아니라 뭐 명예퇴진이라고 하지만 누가 그걸 믿습니까? 추미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아있지만 앉아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미 장관은 따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이용구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용구는 어떨까요? 자, 이용구도 만만치 않게 사고를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한번 사고를 쳤습니다.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지금 박은정 그리고 이종건 부부는 지금 경기 일으킬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면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문재인 정권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고 참으로 무진 애를 쓴 것 같은데 지금 역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추미애 사단들은 이제 감찰 대상이 되고 징계 대상이 되고 언젠가는 구속 대상이 될지도 모를 운명에 처했습니다. 이렇게 무능한 추미애,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할까요? 어쩌면 추미애 장관이야말로 2022년 정권 교체의 가장 공신일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